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매매 복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좀 타이트하게 매매하면서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에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특히나 보유 종목이 있는 상황에서는 계좌도 타이트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신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신규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계좌가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어찌됐든 항상 모두가 원하죠. 뭔가 새로운 매매를 했었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취하면서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갈 것 같아서 보유하면은 떨어지고, 보유하지 않은 거는 날아가면서 엇박자 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좀 노하우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매매했던 거를 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했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처음에 매수를 정확하게 해주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매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갖고 가는데, 이제 이 두 번째 매도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제 기준에서는 처음에 사고 나서 3분봉, 그 다음에 한번 팔고 나서 3분봉, 그러면 거의 한 5분 이상을 이 종목을 볼 수 있어요. 보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여기서 힘을 체크할 수 있고, 호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 힘을 바로 받아주면서 뭔가 탄탄해지게 되면은 홀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는 이 위에서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나올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더 사고 싶다, 더 사야 된다, 불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는 힘이 좋은 상태일 때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매수가 되면서 그렇게 힘이 강한 종목은 매수하면서 가져가게 되는, 드리블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이어지는데, 반대로 힘이 부족하게 되면은 힘을 못 받습니다. 찔끔찔끔 계속 거기서 공방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냥 포지션 정리하면서 초기 포지션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형태고,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은 다시 본 다음에 시도를 하는데 또 여의치 않아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사고 나서 매도하고, 좀 아리송해가지고 조금 더 나눴었는데 요때 힘을 못 받아서 그냥 다 팔고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준 게 요즘 시장에서 이런 형태가 좀 많아요. 원래는 딱 사주면서 드리블하고서 갈 수 있을 법한 시장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드리블이 안 되는 상황, 이럴 때가 더 많다는 거는 시장이 조금 침체되거나 어렵거나 아니면은 시장 자체가 좀 타이트한 경우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느끼는 편이고요. 몇 번 반복되면서 이제 제가 매매하는 곳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박스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죠. 이걸 다 연결 지으면은 박스 매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요 근처에서 논다는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오후 시장 들어가게 되면 오후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아래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시장 좋을 때는 오후 시장에 치고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특히 시장이 조금 안 좋거나 분위기 자체, 모멘텀, 투심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아예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예 장 막바지까지 밀었다가 그때 확실하게 포지션을 다시 편성하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전을 노리는 그런 형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들 실수하거나 엇박자 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 종목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끝매짐을 못하는 형태, 그러다가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만약에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생각해보면은 제가 클럽에서도 진짜 자주 하는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 포지션 자체가 다시 잡기 어려운 정말 유리한 포지션이면은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거를 아껴가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들어 놓은 포지션 자체가 나중에 다시 새로 시작해도 얼마든지 대체가 될 정도의 그냥 괜찮은, 아니면 무난한,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의 포지션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포지션 정리를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요, 요즘처럼 보수적으로, 그리고 당장의 수익을 내면서 다른 계좌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 오늘 내용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자기 매매에서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지셔닝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 그냥 경험적 노하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포지셔닝 초반에 좀 대충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장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마음이 좀 풀어지고 수익이 막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사놓고서 좀 떨어질 때 나중에 또 뭐 물타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데 어니스트림도 가끔씩 뭐 그런 마음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거나 보유 종목들이 좀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빡세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말 그대로 빡세게 포지셔닝을 하면서 첫 시작부터 빡세게 이 매매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 마음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그냥 느슨하게 여기까지 들고 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이 3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3분봉 하나하나에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거래량 보면서 수급 보면서 흐름 보면서 파동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다 보면은 사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길게 끌고 나가지는 종목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종목을 만나면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불타기도 하고 뭐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한번 좀 질문은 좀 해보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여기서 매도하고 딱 끝내는 거 저는 잘 안 되던데, 나름 제 기준에서는 거래량 좀 많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좀 기다렸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쫄려갖고 여기서 매도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잘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두 가지를 완전히 잘 알면은 이게 대응이 쉬워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파동, 그리고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더라,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래량, 누군가는 거래 대금으로 보고 누군가는 거래량으로 보고 결국엔 같은 맥락인데, 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이 거래량이 지금 이 주가의 위치에서 타당한가? 타당하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앞선 봉보다 거래량 많이 터졌네? 그렇다고 그럼 힘 센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저는 안 되는 것 같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이 수급의 힘을 이해한다는 거는 전체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체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이 시점의 요 상황은 오늘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건 물론이고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선 흐름까지 보게 되면은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힘에 비해서 요 정도면은 당장 여기랑 비교해도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구나, 힘 딸리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으면은 대응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더 치고 나가기에는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했다고 치는데, 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건 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부족한 힘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왜 계속 하셨을까? 이 부족하면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잘 안 돼가지고 물리는 게 많아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보거나 판단해야 되는지 팁이 궁금합니다. 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수적으로 포지션 잡을 때 오늘 팁을 드린 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때 저는 매수할 때 호가를 좀 보는 편이에요. 당연히 이 전체적인 맥락의 힘을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단순하죠. 이 시점으로 가보게 되면은 고점 상황이에요. 돌파를 하고서 밑부분에서 매수를 한 건데, 제가 자주 즐겨 이용하는 파동 원리인데,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지지저항 아니면은 수급 공방, 이런 곳이 존재하고 여기서 M파동이 나옵니다. 대체로 파동 흐름이 잘 만들어지는 종목들은 M파동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돌파할 때, 시장 좋을 땐 돌파할 때 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데를 공략해서 누군가는 눌림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런 데도 분명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때 제가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이해도 하고 있지만, 플러스 요 상황의 호가 변화를 보면은 좀 빠르게 캐치도 가능하다. 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편이고, 요 상황에서 호가 보게 되면은 여기를 요 부근에서 좀 받쳐주는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타는 거죠. 어차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놓고서 몇 날 며칠 홀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돌파하고 나서 이 위에 박스를 위한 초기 포지션을 잡기 위한 트라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이 종목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이렇게 퍼포스처럼 떨어질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박스는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것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뭐 잘 받쳐지고 있으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겠거니 하면서 위를 보고 들어가는 걸까요?
폭포수처럼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은 들었었고요. 그때 여기서 받쳐주는 게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폭포수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찌됐든 수급 공방이기 때문에 밀릴 수는 있겠죠. 밀리면은 이쪽 영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21,500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겠죠. 다시 밀려서 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조그만 박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냥 봐가지고 타이밍 줄 때 포지션 정리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초기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니스트가 그냥 여기 위에서 들어갔다가 밑에서 21,500원 깨지면 손절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대응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는 대응은 안 하는 편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밑에 하방 범퍼에 요 출렁이 아주 조그만 박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빠르게 매수하고 굉장히 빠르게 보완 매도하면서 그냥 포지션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 정도는 보여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초기 포지션을 시도한 겁니다. 손절 얘기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손절해야지, 21,500원에서 손절해야지, 혹은 뭐 21,000원에서 손절해야지,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나 가격을 보고서 손절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어니스님은 그래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이 매매 결 자체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손익비가 안 맞을 거예요. 손익비가 안 맞으니까 여기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이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매도는 이 정도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손익비가 안 맞아요. 손절과 지금 이런 식의 매매를 합쳐서 하면 안 된다. 잘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경험적으로 이런 걸 과거에 해봤을 때 당연히 손익비가 안 맞아서 물리는 게 많이 생기거나 손절을 많이 하게 되거나, 수익은 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나가지고 계좌가 전체적으로 녹는다던가 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래도 된다. 근데 그러려면 그거에 맞는 전체적인 포지셔닝 방법, 종목 선정, 매매까지 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손절 전략이 편하고 그걸 잘 이용하게 되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손익비나 아니면은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잘하기에 과연 진짜 좋은 방법일까? 여기에서는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할 때 손절 안 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매매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손실 매도는 항상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손실 매도가 꼭 극단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비중을 통손절, 칼손절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이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더 좋은 손익비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좀 길러 나가는 것도 수익을 내는 것만큼 진짜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 손절 전략에 맞춰서 약간 좀 비현실적인, 현실에는 찾기 어려운 그런 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이 다 유기적으로 엮여 들어가서 말 그대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손익비 좋은,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그런 주식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요소로 놓고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빨리 팔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왜 손절 안 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왜 여기서 사?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들이 다 엮여 들어가서 손익비를 맞추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매매를 하신 걸 보여주고 계신 거고, 오늘 영상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이나 요새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매매 복귀 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포지션 잡아서 이거는 그냥 포지션 잡다가 빨리빨리 정리가 된 형태, 그러면서 초기 포지션을 그만큼 신경 썼습니다 라는 이야기이지만, 요게 잘 돼서 쭉 끌고 가면서 진짜 스윙처럼 드리블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면서 쭉 지금 타고 가면서 매매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초기 포지션 잘 잡아놓고 그거 이용해서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이번 주 저번 주 수익 그 종목이 제일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잘 잡아놓으면 그만큼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최근 영상 보시면은 한 3편 정도 이렇게 시리즈로 올려놓은 그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스윙처럼 끌고 가는 그런 매매, 수익 극대화라는 매매도 이 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또 된다, 다른 측면에선. 그것까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게 가이드해드리는 공간이 저희 투자클럽이니까, PT 받아보듯이 주식 좀 제대로 교정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종목도 주고 있으니까 종목도 받아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면은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공지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클럽 설명 해놓은 링크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저희 쪽에서 상담도 한번 해드리고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매일, 요즘엔 거의 매일인데 매매일지 보여주시면서 차트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도움되고요. 이거 어느 정도 궤도에 있는 분들은 많이 도움될 거예요. 근데 아직 좀 서툰 분들, 주식 뭐 몇 년 했든 간에 나는 주식으로 좀 꾸준하게 균일하게 수익 내는 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봐도 잘 모르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건 기본기를 채우고 경험을 같이 하다 보면은 눈에 들어옵니다, 좀 더. 그래서 이 맥락이 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텐데 그 과정까지 또 클럽을 이용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